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표 보는 방법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원래 앞에 통계학 교육을 하면서부터 이 수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너무 짧은 기간에 자꾸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기를 보면 뭐 3주 만에 공부하고 필기 시험 붙었다, 4주 만에 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화성 발언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붙은 점수는 대략적으로 60점에서 70점 사이일 겁니다. 그게 그렇게 3주를 공부해가지고 기사시험이라는 게 100점에 가까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기사시험 성적이 70점 이하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성적 가지고는 2차 시험 보지도 못합니다. 우선 뭐에서 가장 먼저 크게 틀리냐면, 일단 수표를 찾는 데 틀리고요. 1차 시험은 필기는 수표 값이 옆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실기는 수표와 볼펜과 계산기 갖고 답 쓰는 거예요. 그 수표와 계산기 갖고 답을 쓰는데 수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표 이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을 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찾다 보면 수표 이용법이 다 나오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뭐 일주일 앞두고 공부를 하고 2주일 앞두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2주를 닥쳐가지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글쎄요, 뭐 하면 되는 본인 능력이니까 하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시험 자격증 따게 하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알고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최소한 기본을 알아야 나중에 응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일찍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지금 현재 노파심에 지금 전혀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수표사용법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좀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학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기를 바라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렇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와 산업기사 양쪽을 다 똑같이 올리려고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수업용 수치표만 설명하는 겁니다. 수업용 수치표는 A3G 2개로 되어 있고요. 수업용 수치표는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이제 A3G입니다. A3G가 두 매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A3 내내로 수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그 수표는 통계학과 관리도를 보는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샘플링 검사와 신뢰성 관리에 관한 수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표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거죠. 실험계획법은 당연히 실험계획법은 통계학으로 보지 딴 걸로 안 보죠. 네. 그래서 이것도 1장은 실험계획법 관리도 통계학, 두 번째 장은 샘플링 검사와 신뢰성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신뢰성 관리도 카이분포 이런 것들은 수표를 봐야 되니까 통계학은 역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관련되는 것은 다운은 어디서 받는 줄 아시죠? 예, 저희 양쌤의 품질경영에서 카페에 일단 올려져 있으니까 수업용 수치표는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먼저 본 친구 보고 좀 달라 그러면 2차 시험 보면은 이거는 시험 보고 기념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본 친구 갖고 나오면 좀 구해달라 그러면 시험용 원본을 좀 보게 되죠. 최소한 시험용 배치 배열을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험용 수치표를 가지고 항상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양쌤의 품질경영기사나 이런 데 책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로 공부하라고 여기다 뒤에다가 수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표가 들어있죠. 네. 수치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표가 수업용 수치표를 갖다 붙인 것과 추가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표는 맨 좌측에
정규분포표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용도가 다릅니다. 정규분포표 1은 일단 이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지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불량률이 0.025 이렇게 되겠죠. 양쪽으로 합치면 양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측인 경우에는 이쪽이 0.0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불량률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측 5%, 단측 5% 얘기를 하거든요. 양측 5%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0.25%씩이 됩니다. 합쳐져서 5%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측 5%란 한쪽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5%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표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을 찾는 것은 이 값을 보는 것이므로 양측의 경우는 5% 찾으면 안 됩니다. 2.5%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측은 그냥 5%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측 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0.05가 되죠. 네, 내려가면 1.645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이 1.645라는 얘기예요. 그럼 G 0.95는 1.645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니까 이것이 알파가 되죠. 이거는 0.5가 뭐예요? 1마이너스 알파죠. 예,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유감스럽게 구할 수 없죠. 0.025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구하고 아마 이것이 0.0, 그러니까 양측 1%라면 이것이 이제 0.005가 되죠. 이러면 구할 수 있죠. 0.005. 그래서 2.576이죠. 예, 그래서 G 0.995는 2.576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 단측은 이게 1%니까 G 0.99가 되겠죠. G 0.99는 0.01이 돼서 2.32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하는 줄 아시겠죠? 1번 표는 확률을 가지고 G값을 구할 때 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와 달시 이것은 값을 주니까 1.645, 1.96 이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럼 10%는 1.28이죠. 0.10, 10%는 1.282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일 때는, 어려울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 시험을 볼 때 KP0 이런 게 KP0가 K 0.01일 경우에 보통 좋은 노트다 이렇게 나오면 샘플링 검사에 나오게 되죠. 그럼 K 0.01로 어떻게 구하느냐? K 0.01 그럼 이거는 2.316이다. 이렇게 샘플링 검사에서 P0, P1을 주고 P0, P1에서 G값을 구할 때, 이건 K값이라고 그러죠. 예, K값을 구할 때 이 위의 표를 이용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쓰는 수표는 밑에 있는 수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용포표 2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즉, 예,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G값이 우리가 보통 U라고 많이 쓰죠. 예, U 1마스 알파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알파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얘기죠. 예, 이 알파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G가 1.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U라고 보통 써놨죠. 옛날 사람들이라 표가 다 U로 되어 있는데요. 1.00 그럼 이제 1587이죠. 얘가 158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알파는 0.1587이다. 자, 이것은 근데 이 수표를 보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하단 쪽입니다. 이 하단 쪽에 표를 보면 만약에 이제 G값이 1마이너스 알파가 예를 들면 한 3.5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3.5가 나와 있죠. 0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마 나와 있냐 하면은 0.32326이 나와요. G 3.5죠. G 1마이너스 알파가 3.5일 때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이 만들 때 꼼수를 부려서 만든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값이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효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유효 숫자로 보시면 돼요. 0.000 2326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고 5채까지 풀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보면 벌써 5채짜리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냈냐 하면은 옛날에 식스시그마가 나오면서 시험 문제 개정되면서 이 문제를 식스시그마까지 들어가는 수표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소수 5채까지 풀어요. 5채까지 푸는데 식스시그마의 표를 구하라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다 0이야. 수표를 0000000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소수 5채까지 풀라 그래 놓고, 표는 식스시그마까지 만들어라. 진짜 코미디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진짜 잔머리 굴려가지고 만든 컨셉입니다. 이거 쓰니라고 애먹었어요, 이거. 다 한글로 타이핑 쳐요. 하나씩 글자 메꾼 겁니다. 자, 이번에는 T표입니다. T표는 자유도랑 같이 해서 보게 돼 있죠. T표가 나와 있는 거는 어디냐 하면 앞장 수표의 가운데예요. 이 가운데 수표인데요.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T 0.95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데 T 0.95에 자유도 5다. 이렇게 되면 T 0.95에 자유도 5가 되니까 일단 이걸 직접 가보면 2.01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2.01호다. 이렇게 값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값일까요? 그렇죠. 요 밑에 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밸류로 평가한다. 검 추정할 때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실온계획법에 그 실내 구간을 마지막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 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참고로 실온계획법은 무조건 양축 검증이죠. 그래서 여기가 5%라고 얘기가 되면 실제로 여기 뭐 구하는 거예요? T 0.975의 자유도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분포와 F분포, 카이분포나 정규분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값이 넘어가면 범위를 잡아놨습니다. 범위에 나왔을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 범위에 있는 값을 자유도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분포 같은 경우는 120일 이상이 사실상 자유도가 무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죠. 95% 양축일 때 1.96, 단축일 때 1.645로 같은 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표 밑에는 R표가 나옵니다. 이 R표의 경우에는 상관회기에서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R표는 절대 자유도가 10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R표 자유도는 n-2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2개 미만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2개가 데이터가 넘어야만 자유도가 10이 나오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적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R표는 T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좌우 대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좌우 대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이기 때문에 n이 12 이하일 경우는 비대칭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작은 게 맞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 이상일 때는 T분포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R 0.97로 자유도 1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14쌍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했는데 유의 수준 5%로 기강력을 구하라. R 기강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R 기강력이 사실은 이게 되거든요. 양측이니까. 그럼 저 12일 때 값이 얼마냐? 0.4575죠. 상관계수가 0.4575보다 크면 유의한 거고 4575보다 작으면 유의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유도가 여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95%일 경우에는 1.96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측이니까 우리 R표는 단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1.96 나누기 결국 이게 뭐냐? n-1입니다. 루트. 그래서 n-1로 나눠주면 그 값이 R 값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이 12 이상이야만 가능한 거지 그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카이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T 카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카이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0.0에서 일단 무한까지 나와 있고요. 0.5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0.5란 얘기는 가운데란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작은 쪽, 하한 쪽이고 이쪽은 상한 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카이표 같은 경우는 T표하고 달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이 틀리기 때문에 5%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카이 제곱 0.975 자유도와 카이 제곱 0.025 자유도를 동시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n이 10일 때 5%에 관련되는 양쪽 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0.025에 자유도가 10은 없네요. 줄여서 9라고 합시다. n이 9라면 자유도가 0.025에 8이니까 이거는 2.18이 되고요. 여기가 2.1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97.5%니까 17.53이 되죠. 이 값이 17.5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카이표는 단축이 될 수 있으니까 크다 5%는 어떻게 되느냐. 크다 5%는 이쪽이겠죠. 그래서 카이 제곱 0.95에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0.95에 8이라면 여기 95가 돼야겠죠. 미스네요. 그러면 15.51이 됩니다. 15.51. 그래서 90, 95, 97.5, 99, 99.5 이렇게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 분포 밑에는 범위를 사용하는 보조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도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고요. X발 관리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서 계측기 관리를 할 때, 게이지 아레나를 할 때도 범위법을 쓰게 되면 이 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부분 두 개의 관리도에서 n과 보통 n이 5일 때 부분금 5일 관리도를 많이 그리죠. 그 다음에 k가 보통 15개는 넘어야 됩니다. 15개는 넘어야 되는데 이 이하도 나오죠. 관리도의 최소 요건이 15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안 쓰고 그 이상에서 많이 쓰는데, 보통 어떤 건 k가 15고 어떤 건 k가 20이다. 보통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25가 나오든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찾아가면은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수점 찍혀있는 이 54.6이 뭐냐? 회계하겠지만 이게 자유도입니다. 이게 자유도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2.403 이건 뭐냐? 이거는 D2 값입니다. D2인데 관리도에서는 D2라고 표현하지 않죠? D2라고 표현하고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계수인 C와 자유도를 구하는 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도, 두 개의 관리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사에는 나오는데 산업기사에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만 이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표인데, F표는 자유도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90, 95, 975, 99. 이게 왜 그러냐 하면 F표 자체가 양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단측을 주로 씁니다. 큰 쪽을. 실험계획법에서는 VA 나누기 VE 관점이니까 A의 자유도, E의 자유도잖아. 이게 이쪽이 A예요. 이쪽이 오차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U1, U2를 잘 봐야 돼. U1이 가로고 U2가 D고요. 보통 이게 쓰면 이게 1보다 크냐를 보는 거지. 유의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별로 없어서 95%하고 99%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97.5%를 쓸 때가 있지. 등분산의 검정에서. 등분산의 검정은 뭐 같다 다르다의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데 등분산의 검정이 그럼 995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등분산의 검정은 1% 안 해. 5%로 하지. 그게 주가 아니거든. 근데 시그마가 커졌냐 작아졌냐는 그거는 이제 1%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그마가 작아졌느냐 하나 하는 거야. 작아졌느냐. 그러니까 99% 하지 0.5%는 안 하거든. 작아진 경우. 개선되었느냐 작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커졌느냐. 그러니까 뭐 95만 있으면 되는 거지. 95, 99만. 그래서 등분산의 검정을 제외하면 이 일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개가 이 세 가지만 쓰면 된다. 근데 반대쪽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쪽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F0.95의 자유도 예를 들면 6, 4와 같은 게 뭐냐? F0.05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와 6과 같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를 중심으로 대칭 이동이거든.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수표가 한쪽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05인 경우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0.05에 46을 구하려면 F0.95에 64를 구하면 된다. 이게 두 개가 자유도가 뒤바뀐다는 거,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니까 U1, U2를 받아서 바로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A, E가 있는데 자유도가 A가 4고 E가 3이라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4와 3이라면 F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도 4와 자유도 3에 뭐 95%나 99%를 보는 거니까 9.12가 된다. 그럼 이제 F0.95가 되고요. 그 간혹가다 F0.99를 묻는 경우도 있거든. F0.99를 물으면 28.7이다. 그래서 28.7이라고 써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F표 보는 거 알겠죠? 네, F표를 주로 보는 것은 실험계획법과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비교를 하는 검증에서 좀 보는데 일단은 지금 얘기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의 그 뒷면에 F표 옆에는 관리도 계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는 관리도 계수표가 쭉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된 것인데요. 이 관리도 계수표는 먼저 A, A2, A3, A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X바 관리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A 시그마, A2 알바, A3 S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A4는요. 이거는 이제 메디안 바의 A4 알바가 되죠. 네, 메디안 관리도를 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3, B4, B5, B6는 아시다시피 B3는 S바가 붙고요. B4 S바, B5는 시그마, B6는 시그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둘 다 시그마예요. D1 시그마, D2 시그마. D3는 알바가 붙고 여기도 알바가 붙는다. 그 다음에 홀수는 모조리 뭐가 됩니까? LCL이고요. 짝수는 무조건 UCL인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 LCL이에요. LCL은 처음에 값들이 없다. 그러다가 나타난다. 왜? 음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나온 게 C4, D2, D3가 있는데 C4 S바 그렇게죠? 여기는 D2 알바 이렇게 하면 시그마를 추정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3 계수가 있는데 뭐 나머지는 거의 이용할 일이 없고요. 이건 뭐 거의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개만 공식 이용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찾으면 아는데 뭘 기준으로 찾아요? 반드시 군의 크기 N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군의 크기 N과 관계가 되지 K는 관계가 안 됩니다. 그 N을 중심으로 나오게 돼 있고 여기가 25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계수표를 찾아서 계산함이 되기 때문에 관리도는 더 이상의 수표를 주지 않고 이 표에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계수표 바로 밑에는 실험계획표가 있습니다. 직교다항식표죠. 실험계획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직교다항식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험 문제를 구할 때 SL1은 시그마 오메가 I ti 제곱 람다 제곱 S 곱하기 M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값들에 관련되는 지표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준수 L이 4이다. 그러면 이것이 K로 나와 있습니다. 수준수 L이 4이다. 그럼 L이 4니까 자유도가 3이죠. 그래서 3, 자유도 3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다. L1, L2, L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게 뭐예요? 요 개수가 오메가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그러니까 요 개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T1, 마이너스 T2, 플러스 T3, 플러스 3 곱하기 T4. 요것이 시그마 오메가의 ti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걸 제곱해서 그 밑에 보면 람다 제곱 S가 있죠. 람다 제곱 S로 나누고 곱하기 반복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그마 C 제곱이라는 개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제곱의 합, 단위수 D를 얘기하죠.
단위수 D를 구한 거니까 그냥 단위수 D 그냥 그대로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구당식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점수가 무조건 10점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형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제 출제 안 되니까 반드시 그 문제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기사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수표입니다. 두 번째 수표는 샘플링 검사 수표가 되겠습니다. 네, 샘플링 검사 수표는 앞장에 주로 2859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2859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9개의 표가 다 2859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즉 로트와 검사 수준에 따른 샘플 문자를 구하는 표입니다. 일단 이 2차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그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285-1이.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대개가 표 채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로트의 크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과 먼저 수준을 보세요. 통상 수준이 2가 나오지만 문제에 따라서 3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로트의 크기가 600개다. 그럼 600개면 여기죠. 500일에 1200입니다. 거기서 검사 수준을 2인 경우는 제2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는 어떤 형태, 보통 검사든 까다로운 검사든 수월한 검사든 안 바뀌고 분수건 뭐건 안 바뀌니까 미리 다 써보세요. 싹 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다 구해놓는 게 정석입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표가 6개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 6개가 나올 때 이 표에 대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2-ABC, 11-ABC 이렇게 나갑니다. 2-A, 2-B, 2-C, 11-A, 11-B, 11-C 이 순서로 가거든요. 그럼 A가 뭐냐? A는 보통 검사예요. B는 까다로운 검사예요. C는 수월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호만 보고 아는 되는 거예요. E는 주 샘플링 검사표예요. 여기는 분수가 없습니다. 주 샘플링 검사 보조표는 11-ABC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주 샘플링 검사표를 이용하시오 아니면은 주 샘플링 보조표를 이용하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보조표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으면 분수 샘플링 검사를 하라는 얘기고, 즉 여기가 화살표가 아니라 분수로 나타납니다. 밑에 거는 2분의 1이고 위에 거는 3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값으로 된 표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값이 없는 표를 봐야 되냐는 단서가 이 샘플링 표가 주 샘플링 표냐 보조표냐 문제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뭐냐, 무조건 이건 1회밖에 시험 문제가 표가 없기 때문에 2회는 별도로 시험 문제 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회가 시험 문제 나온 예가 없고요. 1회만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1회 시험 문제 나왔을 경우에 딱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AQL입니다. AQL이 얼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샘플 문제 이미 봤잖아요. 아까 K라며. 자, K, J. 이건 수준 3이고, 이건 수준 2인 경우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N 값이 나와 있지. 보통 검사와 까다로운 검사는 N 값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월한 검사는 N이 바뀌기 때문에 수월한 검사의 수표로 갈 수 있는 염려가 될 때는 절대 미리 구해서는 안 됩니다. N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AQL을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 칸이 이렇게 2개가 글자가 나타납니다. 앞에 거는 합격 판정 개수고요. 뒤에 거는 불합격 판정 개수입니다. RE가 되겠죠. 근데 원래 RE는 필요 없는데 2회나 다회 같은 경우에는 A씨하고 RE가 붙어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아예 표들의 다른 것과 일관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AC, RE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와 RE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수표를 보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보통 검사 2-A인데 J는 80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검사는 아마 80에 하나로 될 겁니다. 한 단계 엄격한 검사표를 보라는 것은 이것이 한 단계 엄격한 표입니다. 0.651 때의 값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651 때 AQ1을 쓰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한 단계 엄격한 규정은 사실상 까다로운 검사표와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까다로운 검사인데요. 주 샘플링표에 제가 이 수표가 잘못돼서 지워놨죠. 이 까다로운 검사에 보시면 80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1%가 하나로 돼 있죠. 아까는 옆에가 하나였고, 요것은 2개였잖아요. 여기는 2개고 얘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0.65가. 근데 까다로운 검사라고 하게 되면 1일 때가 0.65와 똑같이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3개인데 2개가 됐죠.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보통분사 부분에서도 까다로운 분사표를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까다로운 분사표는 보통분사 옆에 표를 읽으면 끝이다. 한 단계 엄격한 거.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월한 검사표입니다. 이 수월한 검사표는 이거는 똑같습니다. 샘플 문자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A, B, C가 똑같이 두 개로 나갑니다. 그래서 A, B, C가 나올 동안은 계속 샘플 개수가 두 개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은 등비급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의 5분의 2 쓴 만큼 표본수가 줄어 있죠. 그거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1일 때 제1을 보면 하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는 한 칸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월한 검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게 표본수는 두 칸 줄이고 보통 검사에 비해서 두 칸 줄입니다. 즉, 자, 이게 지금 32개의 하나죠? 보통 검사표를 볼까요? 80에 두 개입니다. 보통 검사에는 J가 80에 두 개죠. 80에 두 개인데 두 칸 줄었다는 얘기는 32개는 두 칸 앞에 거예요. 두 칸 앞에 거고, 이거는 두 개에서 한 개, 한 칸 앞이죠. 원래 이게 두 칸 위로 가면 얘도 두 칸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검사가 설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한 검사는 사실상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단계 수월한 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 샘플링 보조표입니다. 11로 돼 있죠. 네, 11로 되면 주 샘플링 보조표가 되고요. 표상으로 볼 때는 2-A, 2-B, 2-C, 11-A 가운데쯤 되죠. 중원이네요. 11-B, 11-C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똑같은데 이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2분의 1,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화살표 두 개가 바뀌었다. 그거 외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 샘플링 표 대신에 이걸로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앞장의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285-2가 있습니다. 이 절차 A인데요. 부표 A라고 되어 있죠. 이 절차 A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절차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85-2 시험 문제는 하면 1번. 이 샘플링 검사 방식의 제목을 쓰시오. 어떤 샘플링 검사 방식인지 규격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보면 나와요. 기사관, 산업기사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베끼면 됩니다. 단계 품질을 지표로 하는 1회 샘플링 검사 방식 절차에. 절차 B도 있지 않냐고요? 있죠. 근데 수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 B가 시험 문제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수표를 그려줘요. 수표 그려놓고 나서 다음 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험 문제 수표가 있잖아요. 산업기사는 없어요. 기사는 그 문제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수표 딱 보면은 그대로 쓰고 나서 이거를 절차 B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없는 건 절차 B예요. 쉽죠? 절차 A는 수표를 주고 있고 절차 B는 없기 때문에 절차 B를 내면은 수표를 줘야 된다. 콜? 네,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N이에요, 여기가. 여기 LQ거든요. LQ가 5고 N이 예를 들면 400이다. 그러면 딱 가보면 여기 나오죠. 50개를 샘플링해서 합계 판정에서 연결다. 네, 이렇게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의 뒷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축차 샘플링 검사와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감마표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수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28551이고요. 즉 개수 축차입니다. 두 번 가운데 있는 게 계량 축차예요. 자, 이 개수 축차와 계량 축차의 차이는 여기 보면 QPR과 QCR이 나오는데요. QPR이 P0입니다. P가 프로듀서,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위험에 관한 거고요. QCR은 소비자 위험입니다. 컨슈머죠. 그래서 P1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규준형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쓰는데 P0 대신에 PA란 말을 쓰고 있고 PR란 말을 쓰고 있죠. PR. PA나 PR 또는 PRQ 또는 CRQ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Q를 앞에 쓰고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수형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좋은 노트가 0.5%고 나쁜 노트가 5%다. 그러면 0.5%짜리를 95% 합계시키고 나쁜 노트 5%짜리는 10%만 합계시킨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세 개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HA입니다. 그 다음에 HR, 그 다음에 G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이까지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NT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표에는 NT가 없기 때문인데, 엄밀한 얘기로 이 표는 이미 폐기되어 있는 표입니다. 실제로 지금 표는 N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T까지 있는 표를 써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수험생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T가 없는 게 지금 개수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28551 번호를 모르면 그렇게라도 감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39511입니다. 계량축차라고 표가 되어 있죠. 예, 계량축차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건 산업기사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계량축차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QPR과 QCR이죠. 예, 똑같은 거고, 똑같이 이제 예를 들면 0.5와 5%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가보면은 HA, HR, 그리고 G,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 NT가 있죠. 중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값이 현재 있는 것은 계량유준형이고, 계량축차고, 없는 것이 계수축차인데, 첫 번째는 계수, 그 다음에 계량. 기왕이면 좀 번호를 알고 계시면, 딱 번호를 보면 이제 번호 보고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0, P1 반드시 유의하세요. 거꾸로 보지 마세요. 값 틀립니다. 맨 끝에 있는 수표인데요. 감마함수표입니다. 신뢰성에 들어가 있는 표는 사실은 이 감마함수표밖에 없는데요. 감마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감마 구하는 게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Y분포에서 기대값 구할 때, 이 T를 구할 때는 감마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마, 알다시피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예. 감마 1 플러스 형상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형상모습을 넣고 나서 이 숫자에 의한 값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뭘 보느냐? 감마 x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상모수가 3이다 그러면 감마 이게 3분의 1이니까 1.67이 되죠. 예, 감마 1.67이니까 여기네요. 감마 1.67은 0.90330. 예, 이렇게 바로 값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옆에 거는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로그치 한 건데, 안 나오, 대수 로그치 하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감마 값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봐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놨으니까 동영상 강좌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론 강좌도 좀 2차 시험 지금 넉넉하게 남으신 분들은 이론 강좌를 좀 충분히 충실하게 학습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들 자꾸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 제가 써놓은 책 정도면 거의 시험 문제들 대부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거 중심으로 해서 외우고 공부하시면 시험에 여태까지 그거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시험 관리만 15년을 넘게 해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가르친 수험생만 여태까지 대략적으로 한 4,0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지 않고 합격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